오늘은 왠지 송이버섯이 먹고 싶네요. 백두산, 천지, 묘양산, 개마고원. 언젠가 이 장소들을 읊조리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방문할 수 있겠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이템북스에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 보고 있죠? 오늘은요, 5째 챕터 중국의 역사에서 몽골 제국을 세운 칭기스칸을 보도록 할게요. 몽골 제국을 세운 칭기스칸. 어린 시절의 칭기스칸. 서양에서는 중세사회가 번영기를 맞이하고 이슬람 제국이 번창했으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등 격동의 물결이 한창 일고 있을 때 동양의 한쪽 모퉁이에서는 세계 정복을 꿈꾸는 큰 물결이 일고 있었다. 그 주인공들은 중국 북쪽의 초원에서 가축을 기르며 생활하던 몽골 민족이다. 몽골은 칭기스칸이 태어난 부족의 이름이며 그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 일부 다처의 가족 제도 아래에서 같은 핏줄끼리 뭉쳐 살았다. 몽골 민족은 어렸을 때부터 남녀가 모두 말을 잘 탔고 메마른 사막과 고원의 추위를 이겨내야 했으므로 참을성이 강했으며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명령에는 반드시 따르는 민족이었다. 1167년 보이는 것이라곤 끝없는 하늘과 초원뿐인 몽골 고원의 오논 강변 한 마을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테무친이라고 지었다. 테무친의 아버지 에스게이는 작은 부족 마을의 우두머리였고 어머니는 호에룬으로 에스게이가 다른 부족으로부터 빼앗아 온 남의 아내였다. 에스게이의 조상 중에 암바가이 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몇몇 부하들과 여행을 하던 중 몽골 부족의 적인 타나르 부족의 계략에 빠져 사로잡히고 말았다. 암바가이 칸을 사로잡은 타타르 부족은 몹시 기뻐하여 그를 금나라 서울로 보냈는데 이때 함께 금나라로 따라갔던 부하 한 명이 몰래 도망쳐 와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암바가이 칸의 유언을 몽골 부족에게 전했다. 이 유언은 몽골 부족의 자손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로부터 몇 대 뒤에 테무친의 아버지가 몽골 부족을 거느리는 족장이 되어 여러 해 동안 부하들을 모으고 무기를 만드는 등 힘을 키워 조상의 원수를 갚을 날만을 기다렸다. 이 소문이 타타르 부족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몽골 부족을 멸망시키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에스게이는 아우인 오치긴과 함께 군사들을 거느리고 크루시온 강에 사이에 두고 맞섰다. 한밤중 오치킨이 거느린 군사들이 몰래 강을 건너 동이틀 무렵에 타타르군의 뒤에 일제히 기습했다. 큰 싸움이 벌어졌으나 몽골군의 대승리로 끝났는데 이때 몽골군 한 명이 타타르군 한 명을 사로잡아 에스게이 앞으로 끌고 왔다. 그는 갑옷도 입지 않고 우통을 벗은 몸에는 여러 군데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고 있었으나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이 이름을 묻는 에스게이에게 테무친이라고 밝혔다. 에스게이는 비록 적군이기는 했지만 테무친의 당당한 태도에 감명을 받아 그를 살려주려고 마음먹는 순간에 오치킨의 칼이 번뜩이더니 테무친의 머리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어서 에스게이가 멍하니 테무친의 머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였다.
한 군사가 급히 달려와서 그의 아내가 방금 아들을 낳았다고 보고했다. 이 소식을 받은 에스게이는 몹시 기뻐하면서 잠깐 생각에 잠겨 있다가 조금도 비굴함이 없이 죽은 테무친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여주기로 했다. 이 테무친이 바로 뒷날 몽골 제국을 세운 칭기스칸이다. 테무친의 나이 9살 되던 해에 아버지 에스게이는 뜻밖에도 타타르족의 계략에 속아 독살당하고 말았다. 그 후 테무친은 카살과 하치군, 테무게라는 세 형제와 테무른이라는 여동생과 함께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다. 이 무렵 몽골족의 세력은 보잘것 없었으며 생활이 어려운 데다가 테무친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명성을 시기하는 여러 부족장들의 압력을 받아 더욱 궁한 처지에 몰려 있었다. 몽골족은 힘이 약해서 다른 부족들이 자주 쳐들어왔는데 그럴 때마다 테무친은 몇 번이나 죽을 뻔했다. 어느 날 작은아버지 오츠킨의 부하 한 명이 피투성이가 되어 테무친의 가족들을 찾아와서 다른 부족의 우두머리가 부하들을 이끌고 와서 테무친이 사는 곳을 말하라고 다그치자 오츠킨이 거절하는 바람에 잡혀갔으니 어서 피하라고 알려주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곧 잠자는 테무친을 깨워서 두 아들과 함께 피신시켰으며 이때부터 그는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며 온갖 고생과 방랑 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란 테무친은 17세가 되자 아버지의 뜻대로 부족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선 결혼을 해서 자기 주변을 정돈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볼테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 후 어느 날 아침 요란한 말발굽 소리를 내며 테무친의 아버지와 그 전부터 원한 관계에 있던 메르키트 부족의 한 무리가 원한을 풀기 위해 테무친을 습격해왔다. 뜻밖의 습격을 받은 테무친의 가족들은 재빨리 말을 타고 흩어져 무사했으나 그의 아내는 타고 달아날 말이 없어서 머뭇거리다가 그들에게 사로잡혀 끌려가고 말았다. 메르키트 부족이 테무친의 아내를 사로잡아간 이유는 약 20년 전에 테무친의 아버지가 메르키트 부족장의 친척에게서 신혼 초에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 여인이 테무친의 어머니인데 이를 복수하려고 테무친의 아내를 사로잡아 간 것이다. 아내를 빼앗긴 테무친은 분함을 참을 수 없었으나 자기 힘만으로는 강력한 메르키트 부족을 이길 수는 없어서 지난날 아버지의 친구였던 케레이트 부족의 왕인 칸을 찾아가 2만 명의 군사를 빌렸다. 용기를 얻은 테무친은 그들의 부하들과 힘을 합쳐 메르키트족을 단숨에 무찌르고 아내를 되찾았으며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삼았다. 이때부터 테무친의 이름은 몽골 초원에 널리 퍼지게 됐다. 테무친의 명성이 차차 높아지자 이를 시샘한 같은 부족의 자무카가 부하들을 이끌고 갑자기 쳐들어와서 테무친의 부하들을 사로잡아 가서 쇠가마 속에 넣고 삶아 죽였다. 고난 속에서도 테무친이 끈질기게 세력을 넓혀 나간 것은 케레이트 부족의 완칸 덕분이었는데 테무친은 완칸과 손잡고 자신의 부하들을 사로잡아 처참하게 죽인 자무카를 무찌르고 복수했다. 그 무렵의 몽골에서는 같은 부족이나 형제 사이에도 때와 경우에 따라 싸우는 일이 잦아 몹시 혼란했다. 완칸도 한때 동족에게 쫓겨나 다른 부족들 틈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다시 우두머리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테무친의 도움이 컸다. 테무친이 자무카를 무찌른 뒤부터 그의 세력이 차차 커지자 완칸은 자꾸 불안한 생각을 품게 되었다. 테무친은 완칸을 아버지처럼 생각했으나 서로가 자기의 영토를 늘리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처음에 완칸이 몽골 고원 일대의 세력을 떨칠 때는 많은 부족이 그의 명령을 따랐고 테무치는 이들과 맞서다가 시베리아까지 쫓겨나기도 했다. 완칸이 점점 나이를 먹고 세력이 약해짐에 따라 그의 진영 안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났으며 테무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완칸을 공격했다. 완칸은 이에 맞서서 3일 동안 버티다가 서몽골 지방의 알타이 산맥을 중심으로 세력을 떨치던 나이만 부족의 지배자인 다얀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알타이 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 나이만 군사들에게 잡혀 자세한 사정을 말할 틈도 없이 살해당하고 말았다. 완칸을 무찌르고 몽골 지방의 동쪽을 차지한 테무치는 결국 다얀칸과 맞서게 되었으며 다얀칸은 테무친의 기세를 꺾어놓기 위해 먼저 공격을 했다. 어렸을 때부터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은 테무친을 이길 수는 없었으므로 마침내 다얀칸도 테무친에게 사로잡혀 앞서 테무친에게 도전했던 자무카와 함께 처형됐다. 테무친은 1204년에 내몽골과 외몽골을 통일해 몽골족의 지도자가 됐으며 이때부터 보잘것없던 몽골족의 이름이 고원 전체의 이름으로 인정받게 됐다. 칭기스칸의 대륙 정벌. 1206년 테무치는 오논강 상류로 몽골 부족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가운데 그들의 추대를 받아 몽골 황제의 자리에 올라 이때부터 징기스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칭기즈는 강하다는 뜻이고 칸은 왕이라는 뜻이다. 오논강 상류에 있는 테리군 보르츠크 초원에서 양가죽을 이어 만든 사방 4km의 천막을 치고 20여만 명의 부족민이 모인 가운데 황제의 자리에 오른 칭기즈칸에게 부족의 대표들은 무릎을 꿇고 충성할 것을 맹세했다. 몽골 제국의 황제가 된 칭기즈칸은 먼저 몽골의 기병들을 중심으로 군대를 만들고 다른 나라들의 정복을 결심했다. 칭기즈칸은 먼저 탕구트족이 11세기에 세운 나라인 서하로 쳐들어갔다. 탕구트족이 결사적으로 맞서는 바람에 서하의 수도인 영하성을 에워싸고 여러 달 동안 공격해도 쉽게 점령할 수가 없었다. 이에 마음이 다급해진 칭기즈칸은 군사들에게 고양이를 모조리 잡아오게 한 후에 붙잡힌 수천 마리의 고양이 꼬리에 불을 붙인 헝겊을 매달아 성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꼬리에 불을 매단 고양이로 인해서 성 안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하고 이와 때를 같이 해 몽골군이 물밀듯이 성 안으로 쳐들어갔다. 서하 왕은 항복을 뜻하는 백기를 올리고 칭기즈칸에게 항복했다. 칭기즈칸은 이어서 금나라마저 무찌르기로 결심하고 1211년 3월에 30만 대군을 이끌고 금나라로 향했다. 금나라는 1115년에 여진족인 완안부의 주장 아구타가 세웠는데 만주벌판에서 중국의 황하 이북 땅을 지배하는 강력한 대제국이었다. 금나라를 일으킨 여진족은 싸움을 즐기는 민족이었다. 만리장성까지 동서로 길게 가로막혀 있어서 금나라를 무찌르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칭기즈칸에게는 금나라를 반드시 쳐부숴야만 하는 깊은 원한이 있었다. 그의 조상인 안바가이 칸이 금나라의 희종 황제에게 끌려가 커다란 나무 말뚝에 손과 발을 못으로 박힌 다음 온몸이 토막으로 잘리는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앙가바이 칸의 처참한 죽음은 몽골 민족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었고 칭기즈칸에게는 더욱 뼈에 사무쳤다. 칭기즈칸의 부하 중에는 금나라에서 도망쳐온 자가 많아서 금나라의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다.
금나라의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칭기즈칸은 금나라를 치기로 결심했다. 섣불리 쳐들어갈 수는 없었다. 먼저 쳐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선공을 하면 침략자라는 비난을 들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금나라가 먼저 쳐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금나라는 몽골 제국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 먼저 쳐들어왔다. 1211년 봄, 칭기즈칸은 몽골군을 이끌고 몽골 북쪽의 케룰렌 강변을 향해 떠났다. 칭기즈칸의 네 아들들은 첫째 주치, 둘째 차가타이, 셋째 오고타이, 넷째 툴루이도 아버지를 따라 용감하게 싸움터로 나갔다. 몽골군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 금나라의 요새인 만리장성이 바라보이는 곳에 진을 쳤다. 금나라 황제는 칭기즈칸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호호숨을 쳤다. 두 나라 사이에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몽골군은 기병뿐인 데다가 성을 공격하는 기술이 모자라 작은 성 하나 빼앗는데도 2년이 걸렸다. 몽골군이 어렵게 싸우고 있을 때 그들에게 뜻하지 않은 응원군이 나타났는데 바로 금나라에게 시달림을 받으며 지내던 거란족이 몽골군을 도우러 나선 것이었다. 금나라 황제는 완한 호쇼를 대장으로 삼아 2만 명의 군사로 거란족을 무찌르게 하였고 칭기즈칸은 맹장 제베를 대장으로 삼아 거란족을 돕게 했는데 제베는 거란족과 손을 잡고 동경성을 빼앗겨 버렸다. 칭기즈칸은 대군을 이끌고 금나라의 서울인 중도성을 일제히 공격했는데 금나라의 황제 신종은 더 이상 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여긴 끝에 소년 소녀 500명과 말 3,000피를 사신에게 딸려 보내며 화해를 요청했다. 칭기즈칸이 이를 받아들여 몽골군을 거느리고 돌아가자 황제는 황태자로 하여금 중도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서울을 하남성 근방 도시로 옮겼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나라를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서울을 옮겼다는 소식을 들은 칭기즈칸은 1215년 여름에 다시 군대를 보내 중도성을 빼앗아 버렸다. 몽골 제국의 공신 야율초제. 중도성을 빼앗았다는 보고를 받은 칭기즈칸의 진영에서는 3일 동안 잔치가 이루어졌다. 칭기즈칸은 많은 포로 중에서 학자와 기술자 등을 뽑아 진영으로 불러들였는데 어느 날 얼굴이 검고 무릎까지 수염을 기른 거인이 칭기즈칸 앞으로 걸어 나왔다. 금나라 조정에서 높은 벼슬에 있던 거란 출신의 야율초제라는 사람으로 천문, 지리, 의학, 역사, 문학, 유교, 불교, 도교에도 정통한 지식인이었다. 칭기즈칸은 야율초제를 만나보는 순간 마음에 들어 그에게 긴 수염이라는 뜻의 오토사카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높은 벼슬을 주었다. 야율초제는 초원의 천막 생활에 익숙할 리가 없었으나 태연히 천막 속에서 책을 읽거나 좌선을 하며 지냈으며 칭기즈칸은 중요한 일은 무엇이나 초제와 의논했다. 칭기즈칸의 신하들 중에는 질투를 느끼고 일부러 못살게 굴며 험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야율초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칭기즈칸의 야율초제 믿음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졌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나 외국과 전쟁을 할 때에도 일일이 그의 도움을 받았다. 야율초제 또한 칭기즈칸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칭기즈칸의 뒤를 이어 그의 셋째 아들인 오고타이가 제2대 황제에 올랐을 때에도 충성을 다했다.
벼슬이 중서령으로 오른 뒤에 몽골의 오래된 습관을 바꾸어 중국의 문물 제도를 들여와 여러 제도를 마련해 뒷날 원나라 건국의 토대를 마련했다. 호라즘 전명. 칭기즈칸은 대상을 몽골 제국의 평화사절단으로 삼아 호라즘의 국왕 무하마드에게 보냈다. 호라즘은 중앙아시아의 아무다리아 강 하류 지방에 있던 나라로서 동서 교통로를 따라 많은 상업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마르칸트는 큰 번영을 누렸다. 칭기즈칸은 500마리의 낙타와 금과 은, 비단 등 값진 물건을 산더미처럼 실려 보냈는데 중앙아시아의 천산산맥 서쪽에 있는 시르 강변의 오토랄이라는 곳에서 대상들이 붙잡혀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오토랄의 관리들이 대상들을 간첩으로 잘못 알고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고 죽여버린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칭기즈칸은 몹시 화를 냈으나 호라즘은 큰 나라인 데다가 관리들이 잘못 알고 저지른 일이어서 조용히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사신을 다시 호라즘 국왕인 무하마드에게 보냈는데 사신은 호라즘의 궁전에서 많은 신하들이 모인 가운데 국왕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염까지 잘린 후 간신히 도망치다시피 하여 돌아왔다. 이 사건은 칭기즈칸에게 호라즘으로 쳐들어갈 좋은 핑계를 만들어 주었다. 칭기즈칸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케를란 강가에서 원정의 길을 떠났다. 몽골의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은 호라즘의 국왕 무하마드는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신하들의 뜻에 따라 몽골군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호라즘과 몽골군은 오토랄에서 마주한 채 5개월 동안이나 치열하게 싸운 끝에 호라즘군이 차차 밀리기 시작했다. 성안은 계속해서 도망오는 군사들로 큰 혼란이 일어났고 성 밖의 싸움에서 화살을 다 쓴 군사들은 돌을 던지며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으나 쉽게 물러날 몽골군이 아니었다. 성안은 몽골군에 의해 불바다로 변하고 싸움에 지친 호라즘 군은 손을 들고 항복했으며 사령관 카리아자 칸도 사로잡혀 칭기즈칸 앞으로 끌려왔다. 칭기즈칸의 두 아들인 차카타이와 오고타이가 이끄는 몽골 제1군은 그 사이에 오토랄 성을 빼앗았고 큰아들 주치가 이끄는 제2군은 일주일 만에 시크나크 성을 빼앗았다. 타하이 장군이 이끄는 제3군은 베나케르 성도 빼앗았으므로 칭기즈칸은 호라즘 최대 도시인 사마르칸트를 차지하게 됐다. 서아시아를 호령하던 호라즘의 무하마드 왕은 몽골군에게 패하여 카스피해의 조그만 섬으로 몸을 피했다가 그곳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 몽골이라는 대제국을 건설한 칭기즈칸은 탕구투가 세운 서하를 공격하다가 섬서성에서 병에 걸려 1227년에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원나라의 건국. 칭기즈칸은 죽기 전에 자신이 점령한 여러 나라와 몽골 제국의 영토를 3명의 아들과 손자 아우에게 나누어 주었다. 큰아들 주치는 일찍 죽었으므로 그의 아들이자 자신의 손자인 바투에게 가장 먼 남러시아의 알타이 산의 북쪽 지방을, 둘째 아들 차카타이에게는 호라즘의 영토를, 셋째 아들 오고타이에게는 서하를 주었다. 막내 아들 툴루이는 마지막까지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으나 영토를 받지 못했는데 사실은 칭기즈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므로 나중에 몽골 본토를 그대로 물려주려고 하였다.
그 당시 몽골에서는 막내 아들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런 까닭으로 1229년까지는 툴루이가 몽골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해 봄 케룰렌 강가에서 몽골 부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과 장군들이 모여 부족회의를 열고 몽골 제국의 새로운 황제를 뽑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막내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전통을 없애고 칭기즈칸의 셋째 아들 오고타이를 몽골 제국의 제2대 황제로 뽑았다. 오고타이는 모든 면에서 아버지만큼 뛰어나지는 않았으나 몽골 제국의 제2대 황제로서는 오히려 잘 어울린다는 평판을 들었기 때문에 칭기즈칸도 생전에 오고타이를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야율 초제에게도 오고타이를 부탁했기 때문에 오고타이 역시 그를 스승으로 받들고 모든 일에 그의 뜻을 물었다. 오고타이는 아버지가 생전에 무찌르지 못한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의 통일을 굳혔으며 그의 조카인 바투는 남부 러시아와 유럽을 정벌해 기독교의 세계를 공포성으로 몰아넣었다. 바투는 유럽을 정벌하는 도중에 볼가강 하류 볼고그라드 부근에 있는 사라이를 도읍으로 정하고 킵차크 칸국을 세웠다. 바투가 유럽을 원정해 모스크바를 초토화시켰으며 러시아의 최대 도시 키예프를 폐허로 만들었다. 툴루이의 여섯째 아들인 훌라그는 이란 지방을 점령해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일칸국을 세웠다. 쿠빌라이는 이 사이에 몽골 제국의 제5대 황제에 올라 할아버지 칭기즈칸 이후 가장 강력한 몽골 제국의 황제로 이름을 떨쳤다. 쿠빌라이는 몽골 제국을 통일하자 1260년 개평부에서 즉위한 뒤에 서울을 북경으로 옮기고 1271년 나라의 이름을 원으로 바꾸었다. 쿠빌라이는 원나라의 황제가 된 후 1279년에는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 전토를 다스렸다. 일본을 비롯해 고려, 안남, 버마, 자바, 수마트라 등의 원정에서 많은 나라를 정복했다. 쿠빌라이는 중국식 정치 제도를 본떠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중국의 발달한 문명과 문화를 잘 소화해 받아들였으며 몽골어를 원나라의 공식 언어로 정했다. 잦은 외국 원정과 라마교에 대해 지나치게 경비를 대어줌으로써 나라의 재정이 어렵게 되었다. 중국인을 정치적으로 억눌렀기 때문에 반란이 자주 일어난 끝에 1368년 한족에 의해 98년 만에 멸망했다. 쿠빌라이와 마르코 폴로. 쿠빌라이 황제가 원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인 1275년 이탈리아인 3명이 원나라에 왔는데 그중 1명은 마르코 폴로라는 소년이었고 2명은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인 마코로 폴로와 작은아버지 마테오 폴로였다. 마르코 폴로는 17세로서 무역을 하는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를 따라 원나라에 왔다. 마르코 폴로 일행이 쿠빌라이 황제를 만나러 가자 황제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여 극진히 대접한 뒤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서양의 여러 가지 일들을 물어보았다. 마르코 폴로 일행은 황제의 물음에 자세히 설명해주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황제는 서양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끝에 그들을 궁전에 계속 머무르게 하면서 친구처럼 대했다. 마르코 폴로는 몽골인들이 입는 옷과 똑같이 옷을 입고 몽골어를 어른들보다 빨리 익혀 누구하고나 이야기할 수 있었다. 황제가 마르코 폴로 일행에게서 서양의 지식을 배운 것처럼 마르코 폴로도 몽골인들에게 동양의 온갖 일들을 겪을 수 있었다. 마르코 폴로는 그 후 홀로 중국에 남아 쿠빌라이로부터 황제의 칭호인
백한이라는 대우를 받고 17년 동안 동남아시아, 인도와 상업행위를 도맡았다. 1295년 마르코폴로 일행이 고향인 베네치아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때의 일을 이탈리아의 학자이자 여행가인 라무시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들의 겉모습은 마치 타타르인 같았고 말까지도 타타르어 같았다. 그들은 누더기 차림이었으며 게다가 매우 형편없는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처럼 귀괴한 차림의 일행을 고향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라무시오는 그 무렵 마르코폴로 집안의 이웃에 살고 있던 자신의 할아버지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르코폴로는 베네치아로 돌아온 후 제노바와의 싸움에 참가했다가 포로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포로가 되었던 루스티첼로에게 이야기해준 것이 책으로 발간되었는데 이 동방경문록에는 원나라 때의 중국 사정이 자세히 실려있고 특히 우리나라를 코리아로 일본을 지팡구로 소개하고 있다. 마르코폴로는 이야기꾼이었기 때문에 그의 책 속에서는 꾸민 이야기도 덜어 있다고 하는데 수천 명의 손님들이 한꺼번에 둘러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거대한 식당 이야기이며 코끼리를 낚아채서 하늘 높이 날아가는 큰 새의 이야기, 아라라트 산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실려있다. 쿠빌라이 황제가 죽은 후 몽골 제국은 차차 약해져 갔다. 서로 황제가 되려는 집안 싸움이 계속되어 나라가 어지러워진 데다가 몽골족에게 억눌려 살던 한족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반란이 되어 일어났기 때문이다. 몽골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원나라 말에 계속된 흉년으로 농민들의 삶이 어지러워진 때문이기도 하였다. 1368년 몽골족의 쿠빌라이가 세운 원나라가 막을 내리고 한족의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가 다시 막을 올리게 되었다. 지평선을 가르며 초원을 달렸을 그 칭기즈칸이군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10배는 더 강해져야 한다 입니다. 이 말은요. 어느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인데요. 오늘 읽은 칭기즈칸은 어머니를 구하려 10살 때 상대 부족에 쳐들어갔다고 해요. 초3 때 말이죠. Y뉴스 외전 40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41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